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오늘도 화상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 시민들뿐만 아니라 충청권 주민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회법 개정안이 아무리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장밋빛 전망, 굉장히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듯 이런 약간 목소리를 벌써부터 이제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 좀 우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승동 기자 어떻게 보세요?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하고 세종시법 개정안 그리고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여러 가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 뒷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너무 이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는 한꺼번에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뺏기 어렵다. 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가장 좀 가능성 있고 가장 거대한 그 법안인 국회 세종사당법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의 올인한 그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설치 근거법, 세종시법 개정안 그리고 행복도시법 개정안들이 좀 소홀해진 거, 관심 법안에서 좀 밀려난 듯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좀 시야를 이쪽으로, 시선을 이쪽으로 고정시켜야 되는 거는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의사당 군원으로 기능을 재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긴 하지만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세종시를 위한 어떤 국회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 또 지방 소멸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그 집회가 있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를 다시 하라. 2006년 그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버전 2라고 하는데요. 약 1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것들을 같이 할 때만이 균형 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숙제를 남겨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폐해를 가져오는 문제들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행복도시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전 부처 이전 근거를 담은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방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또 세종시법 개정안 그러니까 자치권 강화 요소가 담긴 그런 세종시법 개정안 요 두 법안들이 좀 분명히 처리가 돼야지 지금 이희택 기자가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중요하다.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나 지방 분권 차원에서도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당장 주목되는 거는 대통령 선거 또 지방 선거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희택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말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또 국민들의 선택은 또 2027년까지 대통령 임기 5년이라는 어떤 단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의 변화를 또다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중대한 기로에 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곧이어서 이어지는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역시도 4년간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 과정에서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기로 잘 활용하고 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선이나 총선 공약 등을 통해서 국가 거대사, 국가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공약에 의해서 탄생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공약 이행, 대선 후보들이 발표하는 그런 어떤 공약 이행 여부에 따라서 세종시가 또 행정수도로서 또 빨리 발돋움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요. 그리고 또 내년에가 더 이제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이 완성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까지 있기 때문에요. 가장 또 중요한 또 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아까 이제 행정수도 완성 관련법들을 말씀하셨는데 세종시가 그 외에 자족기능 구축이나 먹거리 마련하는데 소비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또 놓였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행정수도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또 세종시가 행정수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해가 바로 내년이라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2022년 내년이 세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종시뿐만 아니라 뭐 행복청이라든지 뭐 LH 세종특별본부를 비롯해서 뭐 충청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뭐 여러 기관들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죠. 뭐 세종시도 여러 준비는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런 어떤 근거들 아니면 뭐 요소들을 대선 공약에 담기 위해서 뭐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슬슬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정례 브리핑이나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선 공약에 담는 내용들을 좀 발표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뭐 행정수도 완성이 그 세 개 분야의 큰 틀에 담겼죠. 그리고 충청권 상생, 그리고 지역 공약들이 그 버무러진 세 개 분야 16개 과제를 이제 발굴해서 지금 이제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7년도에도 19대 대선 때도 주요 정당 후보의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해서 한 10개 과제를 좀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문재인, 홍준표 그 후보들의 당시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이 돼서 뭐 국회 분원도 뭐 여기까지 이 지금 국회법 통과라는 결과물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세종시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가 인구 규모로는 37만의 소도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광역시이긴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간 어떤 그 의제 경쟁, 현안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시가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을 봤을 때 정치권 그리고 정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시기로 세종시가 좀 전력 투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대선이 있는 내년이 세종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그 2022년을 준비하는 세종시에 나아갈 방향 또 어디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하고 국책 연구기관 또 학계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대선에 반영시킬 만한 그 3개 분야 16개 과제. 분명히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어쨌든 지금 이루어졌던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은 예전부터 나왔던 그런 계속 공약들이었고요. 뭐 특별하게 완전한 여야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대권 주자들의 세종시를 바라보는 뭐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잘 지켜져도 이번 선거에 들어서 지난 2017년도 대선과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권 잠룡들에게 있어서도 세종시가 갖는 상징적인 중요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위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당의 좀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세종시를 좀 앞다퉈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 혹시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희택 기자는? 과거의 대선을 돌아보면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대전이나 뭐 충남이나 충북 이렇게 일정에서 세종을 끼워 넣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고 하루 일정을 다 돌고 뭐 오후 5시에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아까 이제 김우승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올해 들어서는 조금 기류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부터 세종호수공원 국가균형발전 노무현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갔고 나머지 뭐 기타 그 주요 후보들도 8월까지 연이어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중심으로 방문이 줄을 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과연 뭐 세종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슈가 7, 8월을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따라서 방문했을 뿐이지 진정성 있는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어떤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종시가 좀 더 정치적 위상을 좀 더 키워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종시가 탄생할 때도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캐스터 보트 역할을 충청권이 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종시 공약, 행정수도 공약,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충청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무기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기자회견을 하건 뭐 거치는 곳이 됐건 세종시를 이렇게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심에, 그 정치권의 중심에 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품게 만드네요. 후보들의 공식적인 이런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세종시나 충청권을 찾았을 때 주로 했던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순동 기자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주요 어떤 대선 주자들이 어떤 세종시 관련 좀 발언을 했고 어떤 공약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좀 주목이 되고 있는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그 공약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신속한 완성에 대한 공약을 좀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뭐 국회의사당하고 뭐 미정부 측 기관이죠. 공공기관 이전, 또 제2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냈고요. 그리고 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지원, 그리고 또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그리고 청주 도심 통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속하게 확정하겠다. 그리고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본동 유치도 공약을 했어요. 이어서 한번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세종이사당 설치 법안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인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일부는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인데, 다만 최근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도 굉장히 충청권을 대학이 굉장히 좀 한시름 던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택 기자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간단한 발언이라든지 공약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가장 먼저 이제 세종시를 지난 6월에 호수공원을 찾은 하태경 의원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던 바 있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8월 달에 그 세종시를 찾아서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는 그 상하원제로 분산해서 여의도와 세종을 이원화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완전한 기능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시를 했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집무실 설치라는 공통된 공약은 좀 있었는데 뭐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유승민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는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은 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 없고 아직 세종시를 찾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각 후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오늘 25일 날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세대결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청권 그리고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힘 각 후보들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어떤 의중이라든가 또 공약들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 전국의 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 잡기의 최대 현안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공약들이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대선 전국이 또 본격화되고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충청권에 대한 공약이 이제 경쟁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약속을 하는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세종시에는 뭐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도움은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덧붙일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양당 간 어떤 구도만 말씀드렸는데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심상정 국회의원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심상정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세종시는 7월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원주민 임대아파트 관련한 간담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고 갔었는데 과거 발언을 놓고 보면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랑 국회 분원 설치, 행자부 미래보증 이전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공약들은 내걸었던 후보였고요. 앞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도 세종시에 좀 각별한 공을 좀 들이고 있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어떤 비전으로 또 세종 시민들이 다가설지도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확정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을 비롯해서 이제 세종시를 찾았을 때 과연 좀 어떤 발언들, 어떤 공약들을 내놓을 것인가 후보별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민주당이나 여야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대권 주자들의 세종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잘 지켜져도 세종시가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잘 지켜져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7년도 19대 이제 대선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한 5년이 이제 거의 이제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그런 공약들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승동 기자 어떠세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 세종시를 기획한 그런 핵심 참모였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세종시 그 정례 브리핑 그 정음실이죠. 기자회견하는 장소가 거기에 이제 슬로건 자체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완성, 이런 걸로 좀 바꿔버렸어요. 이런 슬로건 자체들도요. 기대감이 정점을 찍었었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 기대감들. 분명히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어쨌든 지금 이루어졌던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은 예전부터 나왔던 그런 계속 공약들이었고요. 특별하게 완전한 공약 이행,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확실한 공약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파악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추진되었던 공약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것뿐이지, 한 예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 지방분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 단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지만 반쪽 자치경찰제라는 또 소리를 듣고 있고, 그다지 확연하게 드러난 공약이 이행됐다, 그런 결과물들은 좀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행정안전부라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국회 본원 설치, 이건 사실은 또 문재인 정부가 혼자 해냈다라고 그리고 성과를 가져간다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고요. 여야가 또 어쨌든 같이 만들어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아쉬운 부분은 문재인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종시를 찾아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좀 상기해 보면 중앙 집권적 권력 구조를 지방 분권으로 전환해서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과 재정, 행정, 인사, 복지 등 중앙정부 기능 모두를 지방에 이양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2021년 10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갔는가는 아마 이제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영원한 숙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 이상의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그려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아시죠? 100대 과제. 74번하고 77번에 세종시 관련 공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기택 기자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세종특별자치시 분권 모델의 완성.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영호남을 포함해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모였는데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수도권 3기 신도시, 각종 개발 정책이라든지 또 광역 급행철도라든지 수도권의 집중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속하게 또 수용하고 또 추진하는 반면에 대통령 공약,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기관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는 말만 계속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이 없다라는 오늘 비판을 좀 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기간 다음 차기 정부로 이 과제를 미루지 말고 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종시 관련 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현 주소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무쪼록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남아 있지만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종시와 관련해서 또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약속만이라도 잘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와 관련된 대권 주자들의 약속이나 공약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대권 주자들의 이런 인식만큼이나 앞으로 그 대선을 맞이하는 세종시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희택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대선과 지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지역의 현안과 또 묵은 과제들,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뛰어들 텐데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10월 들어서 각 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들을 쏟아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각 후보들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세종시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후보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타시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시기 질투를 또 극대화시킬 수 있고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들은 타시도에 견제를 받는 공약들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공약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대 힘은 갖고 있지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그 공약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읍소 이런 역할에 한정돼 있을 뿐이고 힘이 미약하다라기보다도 그 대선 후보들의 마음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 시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충청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중심에 분명히 세종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 호소를 하던 아니면 국책 사업이라는 이런 세종시의 필요성에 대한 그 어떤 명분을 강조하던 이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세종시의 역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 세종시도 이제 대선 공약 과제를 만들어서 각 당과 또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의 역시 핵심은 행정수도 완성.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세종시가 9월 30일에 대전 세종연구원하고 국책연구기관 또 학계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대선에 반영시킬 만한 그 3개 분야 16개 과제를 확정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영역이 가장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하고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그리고 행정수도 개헌이라는 부분이 다시금 과제에 담겼고요.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설치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든지 감사원 등 수도권에 잔류한 미이전 행정부처들을 세종시로 다시 이전시켜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자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제시됐습니다. 어쨌든 헌법이죠. 그 행정수도 개헌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것인데 또 법과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법원도 법원 설치법이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도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안 근거들이 마련되는 것들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나 당의 역할 그리고 대선 후보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희택 기자가 언급한 몇 가지들을 사실 들어보니까 새롭다기보다는 그동안 항상 좀 등장하던 그런 주제들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부터도 계속 나오던 이야기니까 굉장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제2집무실 같은 경우는 만들어만 놓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희택 기자 좀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서도 사실 이미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설치가 되어 있다. 2012년 세종청사 개청할 당시에
국무총리실 4층에 국무회의실 앞에 귀빈 VIP 집무실이라고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무실만 설치해 놓고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서 머물다 가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집무실이 아니라 내년도 하반기쯤에 정부 세종 신청사가 약간은 고층형으로 지어서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유력한 상황이고 그 집무실이 설치가 되는 거는 다들 문제가 없다. 쉬운 부분이다라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주 1회는 세종시에 근무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의지의 문제, 김우승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보여줬을 때 실질적으로 서울 집중의 폐해가 또 해소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지금 이제 공약들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다 보니까 저희가 견제구에서 지난 방송에서 모두 다뤘던 얘기들이 시가 요구하는 대선 공약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제구 지난 방송을 보면 좀 해결책들이 많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대선 후보들 또는 참모, 정책 참모들이 견제구를 보고 공약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인가요?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이 공약이 왜 중요한가를 파악할 수 있다. 네, 세종시 발전에 굉장히 이제 한 기여를 하고 있는 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저희 세 사람의 이 잠깐의 그냥 이야기였고요. 앞서 뭐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역시나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세 번째가 충청권 상생 그리고 또 지역과 관련된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뭐 다 짚어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이 공약만큼은 정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제안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한두 가지 정도씩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먼저 승동 기자가 해주시죠. 충청권 상생 공약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우리 충청권이 결집이 돼야지만 분명히 이뤄낼 수 있는 과제들이 질비해 있으니까요. 한 예로 이제 KTX 세종역 설치 관련해서 충북하고 이제 좀 갈등적인 요소를 보이면서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조금 좀 불편한 좀 관계가 형성이 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길, 또 정상건설로 가는 길에 조금 좀 묵직한 장벽으로 좀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일단은 충청권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충청권 상생 공약 중에 좀 봐야 될 것들이 메가시티 구축, 충청권 상생 목표로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충청권 공동경제구역을 조성하고 그리고 금강 관광 벨트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같이 하자.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관련해서 조기 구축하자. 이 노선을 활용해서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수도권 전체를 세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것들을 지금 낸 것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보여지네요.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좀 만들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 뭐 굉장히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태 기자는 지역 공약 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짚어줘 볼까요? 그러면 이승동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충청권 상생이라는 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좀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김우승 기자, 이승동 기자, 저 충청권 하늘타리 아래에서 다른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벽이라든가 좀 물리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좀 이런 장벽들이 해소되는 과정들로 실질적인 어떤 충청권 메가시티가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데 지역 공약 그 세 번째 분야 이제 7개 과제를 세종시가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5-1 생활권에 지금 한창 조성 중이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안전통합 클러스터를 뭐 구축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포함해보자. 그래가지고 경찰, 소방, 도시통합 정보센터 기능들을 하나로 해서 국가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보자. 안전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또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어떤 세종시 유치를 이번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로 감염병이 수도권에 확산되면서 좀 무산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죠. 국립감염병 치유센터를 연계해서 좀 설치해보자라는 아이디어 또는 의제 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중앙 언론사 KBS, MBC, 연합뉴스, 각종 중앙 언론사가 세종시 진출을 잇따라 이제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도권 10여 개 주요 언론사 기능을 모아서 세종 미디어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자.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용산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좀 확장해서 중앙 녹지 공간에 구축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채택이 될지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세종시 같은 경우 최근에 내년도 이제 시책구상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들을 굉장히 발굴해내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가요? 시책구상 보고회라는 게? 앞서 이제 살펴봤던 대선 네. 후보들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그 의제는 사실 국가적 과제, 국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들을 좀 구체화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책구상 관련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 지금 사실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다양한 예산들은 이미 이제 큰 틀의 어떤 윤곽은 짜여졌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세종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세종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깨알 정책들은 뭐가 좀 담기면 좋겠느냐를 놓고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 가지고 채택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책구상 보고회를 통해서 무려 138가지 정도에 달하는 그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내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기자분께서 이 138가지를 한번 세세하게 다 살펴봤죠. 이 사업만큼은 또 내년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한두 가지 정도씩만 짚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승동 기자께서 어떤 정책, 어떤 시책들을 좀 눈여겨봤습니까? 행정수도 완성, 도시기능이 좀 강화되고 있고 몰라보게 몸집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던 속도가 느리건 빠르건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있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빠르건 느리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시책보고에 이제 눈에 띄는 게 130가지 어떻게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데 저는 확 꽂혔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거나 이런 시책들을 이루어 나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세종시가 부자여야 되잖아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주머니에. 그렇다면 자족기능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유치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내부에서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인구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완성만큼 중요한 게 저는 기업 유치라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선이 고정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기업 유치를 통한 잘 사는 세종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택 기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시책들을 주로 눈여겨보셨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랜드 유치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라든지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없고요. 조금 몇 가지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프랑스에서 조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인가 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교육기관 설립이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가 이제 호수공원에 있는데 그 규모보다 좀 더 큰 컨벤션 기능에 국제 기능까지 포함한 세종 글로벌 센터를 건립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강보행교가 내년 3월에 개통하는데 주변에 좀 다목적 잔디광장을 함께 좀 조성해보자. 라는 부분도 조금 눈길을 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틀 야구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전국 리틀 야구 대회를 좀 유치해보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해보자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정원문화, 국립세종수목원 등이 있으니까 정원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들을 좀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들이 좀 쏟아졌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138가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좋은 정책들이 내년도에 좀 담겼으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공직자분들이 내놓은 이런 시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좀 생각하셔서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는 10월, 11월, 12월이 되면 2022년이 더욱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택 기자가 얘기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정말 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 유치로 인해서 세종시가 이제 법인세도 많이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우리 인구 유입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래야지 뭐 미술관도 생기고 이렇죠. 그래서 기업 유치라는 것들이 너무 소홀해요. 그리고 성과도 없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나 세종시 입장에서나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대선 전국에 진입하면서 또 어떤 선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공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저 간절한 바람이에요. 공직사회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는 어떤 공약 의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해볼 만한 시책 과제 아이디어도 이렇게 좀 내놓는 상황에서 패널 분들께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약간 소확행으로 한번 던져볼 만한 어떤 이런 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사회자 바뀐 거야? 사회자 바뀐 사회자 거예요? 바뀐 건 아니고 잠깐 세종시에 뭐 중앙공원이라든가 어떤 호수공원 쪽에 이제 텐트 치는 것들이 좀 금지가 됐는데 일부 좀 합법적인 텐트를 칠 수 있는 가족 단위의 어떤 피크닉 공간을 전용 구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세종시에 금강자유휴양림이 있지만은 좀 세종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1호 휴양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1차적으로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세종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이나 아울렛이 좀 하루빨리 유치되는 2022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백화점이나 유통 생기는 거는 참 어렵다 뭐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청주를 좀 대중교통으로 쉽게 오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너무 역시 청주를 생각하시는군요. 예. 아니. 제가 세종에서 저녁 자리를 많이 가지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올 수 있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충청권 상생하고 좀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승동 기자 역시 뭐 제 마음을 대변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시청 앞에서 버스를 타면 저희 집 앞이 종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이태키즈가 제일 부러워요.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집을. 네, 아무튼 뭐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136가지에 대한 또 이런 시책, 뭐 말 그대로 구상입니다. 시책 구상.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들이 이제 정말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또 옥상옥 가리기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이 추진이 될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는 안 나눠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월에 뭐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는 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이어서 이제 후속 절차가 최근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세종시와 또 국회 사무처 뭐 여러 기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TF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이제 그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세종시 의지만으로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 2022년 세종의사당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희택 기자 어떻게 보세요? 기반은 마련됐잖아요. 2017년하고 2019년에 두 차례 용역도 했었고 마스터 플랜 용역도 했었고 그리고 147억 원이라는 설계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다시 짤 수 있는 그런 그 한 해라고 좀 보여줬을 때 다른 것보다도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대선하고 지선을 거치면서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2026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이 정상 개원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다시금 좀 목소리를 내고 또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 사무처가 빠르게 결정짓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담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뚝딱뚝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소위원회를 거치고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 뚱땅뚱땅 두드려서 쉽게 되는 일 같지만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칫 세종시만을 위한 수혜라는 입장에서 특혜를 주는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로 인해서 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결합된 법이 통과된 거예요. 가장 큰 일을 이뤄냈거든요. 이제는 최소한의 재정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이런 의사당이 아니다. 국회 본원이 다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애초부터 그런 국회의장을 짓자, 그런 그 국회의장을 질 수 있는 계획이, 시나리오가 짜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내년이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해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세종의사당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두 분 오늘 마지막으로 2022년을 준비하는 세종시의 자세, 바로 이래야 한다. 견제구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승동 기자부터 던져주시죠. 저는 2012년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택 기자나 저나 그리고 김우순 기자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당시 세종시 출범 당시의 슬로건이 뭐였을까요? 세종시 정상건설이었어요. 정상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특별한 변동이나 탈 없이 제대로인 상태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정상의 반대말은 비정상일 거 아니에요. 비정상이라면 탈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 정상건설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그 세종시 정상건설이 뭐냐? 행정수도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견제구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정상건설을 염원하는 이승동 기자의 마지막 견제구 한 방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희택 기자 던져주시죠. 지난 2012년 세종 출범부터 2022년이 다가오는 2022년이 10년의 세월로 봤을 때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있는 원수산, 오봉산, 운주산만 변화한 게 아닙니다. 세종시 전체적으로 천지개벽에 가까운 수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마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2년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안주하지 않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견제구를 던져보겠습니다. 2022년은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원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두 분의 바람처럼 2022년은 정말 세종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시간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쁘고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선이 있는 2022년이 새로운 시작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세심하고도 열정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